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대응팀장 박혜룡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는 통신 분야의 보이스피싱 대응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발신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개요와 발신번호 거짓 표시 방지를 위한 기사의 역할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보이스피싱 대응 현황을 금융과 수사 그리고 통신 분야 이 세 가지를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스케치를 해보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통신 분야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번호 거짓 표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거짓 표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 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불법 광고성 정보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목적에 전화나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번호나 타인의 번호가 아닌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들을 이용을 해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 사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 폭력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금융 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는 게 발신번호 거짓 표시와 관련되어 있는 법령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된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제84조의 2에 1항부터 4항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신번호 거짓 표시를 통한 피해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발신번호 거짓으로 표현하는 그런 액션을 하는 행위들은 전화와 문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에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어떤 거고, 그리고 문자에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거짓 표시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발신번호를 아예 다른 번호로 이렇게 변작을 해서 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있어 보면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전화 통신 사업자에게 070 인터넷 전화 회선 및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1588이는 대표 번호 등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변작을 해서 사기를 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의 경우는 불법 대출을 유도를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그 문자를 명의 도용을 한다든가 대포폰 번호로 이렇게 문자 발신을 하는 그 번호들을 이런 번호들을 이용을 해서 발신하는 경우를 문자 측에서 발신 번호를 변작하는 거짓 표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웹발신으로 나와 있는 무슨 은행에 대출을 유도하는 대출을 싸게 갈아타라 하는 그런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들의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한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6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해당되는 변경을 할 수 있는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다산 콜센터가 120이죠. 120이 이제 서울 쪽에서는 120이고 이제 인천 쪽에서는 032가 붙은 032 120이라는 이런 번호로 이렇게 발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이 첫 번째 케이스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수번호 112하고 119로 저희가 이제 뭔가를 신고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그 대표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화를 하면 이제 신고를 받은 쪽이나 신고를 받은 쪽에서 발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찍혀서 와야 되는데 112나 119로 그렇게 발신 번호가 표시돼서 일반 사용자들은 신고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회신을 준다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사례에서 발신 번호 변경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발신을 했는지 국제 해외에서 전화를 발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화번호로 식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001이나 그 전화번호 앞에 001이나 002, 005, 007, 009 이런 전화번호를 앞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붙이도록 식별 번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 번호를 부여하는 액션도 발신 번호를 변작하는 행위인데 그것들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표 번호나 착신 과금 번호에 연결된 착신 전화의 발신 번호로 변경하는 경우도 허용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제 동일 명의자가 자기가 자기 전화번호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이제 02 땡땡땡땡인데 070 땡땡땡땡 전화번호가 동일인데 동일이고 해당된 그 소유자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이고 02로 발신하는 것을 007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하는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선에서 유선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는 가능한데 뭐 유선을 무선으로, 그러니까 02 전화번호를 010으로 표현을 해달라고 하든가 010 전화번호를 02 번호로 이렇게 변경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은 법률상으로 보면 그 부분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선은 유선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5가지 서비스에 해당되진 않지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든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꼭 그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을 하는 그런 창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신번호 거짓 표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키사가 하고 있는, 즉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약자가 키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키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것을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거짓 표시에 대한 신고는 좀 전에 앞서 박상인 견적님께서 발표를 해주셨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 쪽에 이제 키사의 보고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에 이제 짧게 말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서 지금 신고 채널은 2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신번호 변작의 신고를 하시면 그 신고된 내용들을 처리를 해주고 처리를 하는데 발신번호가 변작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전화는 전화회선을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문자 측면에서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웹 발신 서비스에 해당되는 계정을 정지를 시키는 이 2가지 작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과 개인의 전화번호가 사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나 문자 차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앞서 이제 금융권이든 경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이제 금융 쪽의 전화번호를 사칭해서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의 액션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이 그쪽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체나 이런 기관에서 보내지 않는 것들은 다른 쪽에서 다 차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거는 개인도 이게 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개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각 통신사에 무료 서비스, 무료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이 무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내 번호가 일단 그 핸드폰 번호가 주로 핸드폰 번호를 여기서 문자를 발송하는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하게끔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자가 내 핸드폰에서 나가는 문자는 차단하는 게 아니고 웹에서 발신하는 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에 내 번호가 사용되지 않게끔 해달라. 나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안 할 테니까 이 번호로 내 번호로 그 웹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아예 차단을 해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에 내 번호가 사용되지 않게끔 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웹 발신을 하지 않는 이제 그 고령에 있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자녀분들, 이제 청소년들, 어린 사람들이 웹 발신을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 번호 그분들의 그분들의 핸드폰 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이런 서비스를 가입을 해 놓으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제 각 통신사들을 이렇게 검사를 나가는데요. 발신번호 고지 표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신번호 고지 표시가 된 전화번호에 해당된 것들을 잘 정지를 시키는지 문자에 해당된 계정을 문자를 발송된 계정을 잘 정지를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내용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매년 한 200개 정도의 통신사들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10개 정도를 목표를 하고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 통신사들이 아마도 저희가 한 1,300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풀이 1,300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매년 200개씩 나가게 되면 5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검사가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단축시키고자 저희가 이게 이렇게 현장으로 나가는 현장 점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한 300개 정도를 더 점검을 해서 한 500개 정도 연에 한 500개 정도를 검사를 해서 2년 내지 2년 반 정도면 한 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의 주제의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보이스피싱 대응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범위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통신 분할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표는 아마도 보이지 않으실 텐데 저도 가까이서 보는데도 보이지 않는데 아마 책자를 좀 보시면서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이제 금융 파트,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 파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사 파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통신 파트가 이렇게 세 번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다
금융 따로, 경찰 따로, 통신 따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금융이든 통신이든 경찰이든 이런 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한 곳에 모인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보이스피싱 범들을 보이스피싱 범이 한 명이 아니라 조직이잖아요. 100명, 2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를 잘 아이디어를 잘 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응을 하려면 각자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각 세 군데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다 모여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이제 금융과 통신 그리고 경찰 쪽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세미나가 되게 중요한 세미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파트는 주로 이제 저도 금융 파트에 대해서는 세세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금융 파트에서는 이제 얼핏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해 두었고요. 이제 통신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이제 관련 주요 부처이고 금융 쪽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청 수사 쪽에서는 이제 경찰청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검찰도 있긴 하는데 검찰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별로는 다 이제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 말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경찰청에서 말씀드렸던 신고센터를 개소를 할 때 작년 9월 26일자로 이제 MOU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과기부랑 기사랑 경찰청이랑 금융위, 금감원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12개 기관이 MOU를 추진을 했고 그 MOU를 추진하면서 이제 뭔가 정보 교류를 구체적으로 잘 하자, 서로 도와가면서 보이스피싱을 대응을 하자라는 거에 힘을 합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통신 분야인데요. 이 통신 분야는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신고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네 가지를 한 번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 신고자가 뭔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신고를 하려면 금감원 쪽으로는 피해 구제를 금액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는 그런 것들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신고자가 뭐 수사를 요청하려면 이렇게 경찰청 쪽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 이제 과기부나 기사 쪽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는 부분은 이제 스팸을 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발신번호 변작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그 앞에 경찰 쪽에서도 좀 나왔던 내용인데 스미싱도 이렇게 한 번에 또 신고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그 통신 분야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좀 발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뒷장에서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그 나와 있는 그 대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대책들을 모아보면 한 200~3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책에 나와 있는 정책 파트가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통신 분야 쪽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발표된 내용들을 이제 주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제 발신번호 변작 시스템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고 채널이 마련이 됐었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하는 법적 근거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렇게 명시가 조항으로 이렇게 명시가 됐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용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하는 것들도 법제화가 2012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최근까지도 유효하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휴대전화 가입 제한 서비스하고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엠세이퍼라는 그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이 해당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휴대폰 단말에 예전에는 휴대폰에서도 문자를 뭐 발송할 때 보면은 거기서 발송하는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자연히 발신 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아예 그 핸드폰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방지를 하고자 휴대폰 내에서는 문자를 발송할 때 그 휴대폰 번호가 바로 찍히고 그 번호를 변경할 수 없게끔 하는 정책이 이때 2014년도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받고 있는 웹 발신 번호, 그러니까 웹에서 발송되는 전화 문자에 대한 것들은 웹 발신 번호를 표기를 해라라고 하는 정책이 이때 201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이나 금융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차단 서비스가 이때 구축이 됐고 이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 서비스를 이제 기사에서 이제 역할을 해서 그 부분을 대응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하고 대국민 인식 제공하는 부분이 이때 처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경 그리고 금감원 그리고 통신 분야의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가 이때부터 좀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보시면 2020년도에서는 어떤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통신 분야에서 보이스피싱 대응을 했냐면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는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대포폰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대포폰을 많이 이용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거나 그리고 외국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대포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해당되는 사망자들이나 외국인도 출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화번호를 다 훼손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2020년도에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들을 차단을 하고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해가지고 보이스피싱과 연루돼 있던 전화번호는 1년 동안 이용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해지를 하는 수준으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사 이용 약관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 대책들을 2022년도에 나와 있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자를 발송을 할 때 웹 발신으로 하는 그런 문자들이 많이 그 미끼 문자로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초기 단계에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문자를 웹 발신으로 하는 그 문자 사업자들의 식별 코드를 부여를 해서 그 식별 코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만 보면 어디에서 문자가 발송됐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사업자에 대한 이제 실명제라고 해야 될까요? 금융 실명제도 있듯이 이렇게 문자 사업자에 대한 실명제를 이때부터 2022년도부터 실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발송되는 문자가 많이 미끼 문자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 문자에 그 문자를 실질적으로 정말로 보내는 당사자가 금융이든 공공기관이라고 인식이 되면 그 인식이 된 문자는 안심 마크라는 것을 찍어서 보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이때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휴대전화 번호로 많이 그것을 도구로 해서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도구를 제한을 시키고자 이제 대책을 내놓는데요. 한 달에 통신사에 3회선, 그러니까 전체 통신사를 해서 본인이 한 달에 3회선까지를 개설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36개 정도를 개설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도 이렇게 36개로 이렇게 줄여놨는데도 또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올 초에 또 이제 대책으로 나온 게 너무 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더 이 회선 수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반기에 본인의
핸드폰 회선을 3회선으로 3회선으로 이렇게 줄이는 걸로 해서 연에 6회선까지밖에 회선을 개통할 수 없게끔 하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책들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이제 좀 세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그것들에 대한 성과에 의해서 이제 창출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경찰청의 이게 이제 좀 기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온 기사의 성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센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드려서 이제 경찰청장 감사장도 수여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공공이나 금융 쪽에서 보내는 문자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안심마크 서비스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그 각 기관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 무료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도입을 한 기관의 피해에 대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 피해가 준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싱 문자를 한 1억 4천 건 정도, 연에 1억 4천 건 정도 이렇게 차단을 한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 개인 전화번호로 내 핸드폰 번호로 웹에서 발송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번호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이 작년에 89만 명이 되는데, 그 89만 명의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7천억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피해 예방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정부 적극행정 장려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 검사를,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나가는데, 그 현장 검사에 나갔는데 22년도에는 법규 준수율이 한 27% 정도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한 27%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23년도에는 7%로 많이 줄어서 뭔가 홍보도 하고 뭔가 액션을 했더니 그런 효과가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 쪽하고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찰 쪽하고도 합동 점검을 많이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권고하거나 송치한 그 실적을 쓴 게 아니고, 저희가 합동 점검을 했거나 저희가 도움에 의해서 경찰 쪽에서 범죄자를 검거한 실적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거를 한 숫자가 한 59명 정도 되고, 검찰이 송치한 게 한 63명 정도 된 실적을 냈고, 이 실적이 이제 정부 적극행정 우수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제가 10분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앞서 좀 많이 단축시켜줘 가지고 제가 한 30분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